지금 이제 개업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불안정성. 아까 잠깐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변호사로 돌아가고 싶다. 아, 내가 왜 퇴사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때 너무 좋았고 안정적으로 다녔고 또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또 비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개업 변호사로서의 삶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져오지만, 다시 말하면은 제가 열심히 안 하면은 아무도 저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영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불안정성이 항상 저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숙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저도 어차피 돈을 바라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돈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중에서 변호사가 당연히 원탑이에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세상 어떤 분야이든 간에 법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뭐 의료 분야, 의료법이 필요하고요. 뭐 사회 분야, 사회 관련 법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팀이 있어요. 인사팀이 있고, 뭐 기획팀, 뭐 재무팀, 뭐 홍보팀, 다양한 팀이 있는데요. 어느 팀에 가서도 변호사는 항상 우대가 됩니다. 왜냐면 모든 이 사회가 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물론 변호사가 모든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직업에 소속해 있는 분보다 그 법과 그 분야를 제일 빨리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법을 맨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는 어느 역할을 하든지 할 수 있고,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교육 관련해서 또는 진로 관련으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매일경제TV 나와서 전세사기 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세사기 방지, 전세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또 변호사로서 제가 조언해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KBS나 SBS 나가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해요. 제가 투자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 가면 또 그게 법이거든요. 그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변호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의 꿈을 꾸지 않고 사실 법학과에 입학을 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공무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왜냐면은 변호사는 결국에는 소송을 하는 거고요. 소송을 맡긴 의뢰인은 그 소송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예컨대 형사소송 같은 거는 어쨌든 범죄가 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돈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고요. 변호사는 돈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지만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질 수 있는 건데 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 미안함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한테 질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범죄가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말을 해도 그분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럼 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힘든 일이 변호사라는 직업인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구야, 넌 성격상 그게 안 맞는다. 내가 평생 3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판결 선고일 전날엔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왔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변호사로서 지금도 사실 계속 만족하시면서 생활하시고 저 또한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결국에는 승소하고 또 의뢰인의 어떤 고충을 들어줬을 때 또 보람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하루,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하루는 그냥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호사랑 가장 비슷한 직업은 학자예요, 학자.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판례를 조사해야 되고 승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 법률을 생각한다든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거고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죠. 저는 이제 개업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처럼 각종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경제라든지 KBS 나가기 전에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경제살롱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함께 공부하고 또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좀 적절한 지식, 유용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강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본업인 변호사로서 이제 의뢰인의 어떤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의뢰인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고 또 승소 판결을 이끌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런 일과로 3가지로 크게 하루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지금 삶을 걷고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제 조금 공기업 변호사로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좀 10년, 20년 평생 직장을 꿈꾸면서 다니기도 했고 또 비전을 갖고 차분히 커리어를 쌓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개업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불안정성, 안정되지 못하고 좀 항상 이제 도전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안 좋게 표현한 거고요. 좋게 표현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꿈꾸거나 또는 뭔가 공부하신 분들께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개업 변호사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일반 제가 사내 변호사나 아니면 판검사는 나오면 안 됩니다. 로펌 변호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도 촬영하고 다른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또 뭐 KBS 같은 방송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개업 변호사가 가진 진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전 생각을 못 했는데 변호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좀 행복 같습니다. 학벌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벌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정말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단편적인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보통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몇 사람 못 만납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그 기준은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편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편견 없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학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학벌보다 더 좋은 기준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 공정한 기준이 뭘까요? 삼성전자 뭐 시험일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직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공정한 시험은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대학교 입학하는 수능 시험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어떤 사람의 편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학벌이라고 말하면 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서 뭐 대학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분이 수능 시험을 잘 본 거고요. 그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무려 20년간 평생 그 어린 유년 시절을 성실하게 그리고 어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거고 그것의 결과가 가장 공정한 시험인 수능을 잘 본 거고 또 대학을 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학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고 그 사람을 평가할 기준이 녹록치 않다면은 학벌보다 더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은 고작 중고등학교까지의 성실성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대학교 이후에 20대 이후에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학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직장, 어떤 뭐 인턴, 어떤 경험 또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커리어를 쌓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기에 얻는 특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게 저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왜냐면은 변호사가 옛날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직장도 너무 좋은 직장이 많고 한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냥 전문직, 변호사라는 그 어떤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또는 의사 이런 분들은 저는 진짜 사회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는 어떤 것보다 저는 변호사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변호사로서 그래도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찌 됐든 간에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학부가 좋은 학부를 나와야 되니까 수능도 잘 봐야 되고요. 학부에서 학점이 좋아야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 4년 내내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도 통과해야 되니까 변호사 시험을 위한 로스쿨 3년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또 변호사로서 성공하려면은 그 이후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거의 평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변호사기 때문에 나름 지표는 될 수 있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교를 잘 나오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 출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을 꿈꾸고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간판이 절 설명해 주지도 않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절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예를 들면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번다. 또 변호사는 뭐 명예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생각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명문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전혀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변호사라는 직업, 대학교라는 간판은 정말 아무것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꿈꾸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이 보장되지 않고 나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싶으면은 진짜 그쪽을 추구하면은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내가 만약에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방송에 나가고 싶다 또는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변호사만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돈이 아닌 또 명예가 아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양하고 그 꿈을 뭔가 이루고 싶다면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당신의 꿈이 어떤 꿈이 되었든 간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